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최저임금 10,000원은 결국 넘지 못했습니다. 법정 시한은 지켜졌지만 노사 양측 모두가 반발이 심한데요.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법정 시한을 지켜서 결정이 됐는데 이렇게 법정 시한을 지켜진 게 2014년 이후에 처음이에요. 네, 그렇기도 하고 88년에 우리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딱 9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협상 과정이 지난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간밤에 들려온 이 소식도 좀 보면 9327로 이렇게 조정이 되거든요. 노, 사, 정 각각 9명씩인데 여기에서 27명 중에 찬성표는 12표, 반대 하나, 기권 하나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사용자 측 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 민주노총 측은 우리는 이 투표 자체에 반대한다면서 자리를 떴기 때문에 네. 올해에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퇴장을 한 분도 네. 있었군요. 올해 최저임금보다 460원, 5%가 지금 인상이 됐는데요.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된 거죠? 통상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가장 높게 보고요. 그다음에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느냐 이런 것들을 두루 살피게 되는데 올해 공익위원 측이 이제 그 심의 촉진 구간에서 제시를 했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물가 4.5%에 성장률 2.7% 그리고 취업자 증가율은 여기서 뺐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아마 사용자들 입장에서도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5% 이상 인상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취임 첫 해에 각 대통령들의 최저임금 인상폭 어느 정도 됐는지 저희가 그래픽도 준비가 되어 있죠. 해서 저희가 보여드리면 이명박 정부 당시에 취임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 6.1%, 박근혜 정부는 7.2%, 문재인 정부는 16.4%,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취임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 5%로 집계가 되니까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협상의 상황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하지는 않았다.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첫 해 임금 인상률로만 보면 이명박 정부 이후엔 지금 가장 낮은 네. 상태인 거네요. 처음에 노동계는 10,000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를 했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지금 노사 양측 모두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네, 노동자들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입니다. 지금 보면 5월의 물가 상승률이 지난 14년 사이 가장 높았다라고 하고 6, 7, 8월에 6%대 물가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정도 임금으로는 생활하기 어렵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고 물론 사용자 측도 할 얘기는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너무 폭등한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올라가면 우리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 옥신각신하는 그런 와중이었는데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쪽이 좀 불리한 상황에서 협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런 결과가 다소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노동계는 이제 물가가 상승을 하니까 그만큼 임금도 올라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반면에 경영계는 오히려 임금을 올리면 물가 상승이 더 부채질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둘 다 물가 상승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생산자 물가를 보느냐 소비자 물가를 보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소비자 물가를 보게 되는 거죠. 내가 갔는데 삼겹살 한 근 살 때 단위가 달라진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7월부터 동시에 올라가는데 그 돈으로 생활 안 된다. 이런 주장 충분히 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반면에 사용자들은 우리가 같은 조건에서 사업을 해도 원재료 가격, 물류 비용, 그리고 환율 이런 것들이 두루 올라 있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 자체가 껑충 뛰어 있다. 인건비가 올라가면 생산자 물가가 뛸 테고 이게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면 결국은 악순환이 반복돼서 우리가 올려줘도 근로자들의 물가 체감도는 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사실 양쪽 다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기준이 되는 그 네. 삼고 있는 기준이 조금씩 다를 뿐이군요. 이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다. 사측이 이의를 제기할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는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 제도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얼마로 결정을 하자 여기까지 얘기가 되었으면 이걸 다시 번복한다고 해도 숫자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거든요. 네. 이른바 재판으로 본다면 소의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서로 아쉽다, 불만이다라고 얘기를 하되
이의 신청까지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절차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가 보죠. 절차가 까다롭기보다는 신청을 해도 다시 한번 논란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